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전면 동결에서 한 발 물러섰다. 바이낸스 US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SEC는 대형 거래소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개별 코인들은 알아서 정리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의 한 놈만 팬다. 코인 2만 개를 다 기소할 수는 없다. 뉴욕 맨하튼에서 법률가 토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루비르 그레왈 제재 담당 이사가 연사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을 퍼펙트 스톰으로 내몰고 있다. 기존 증권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퍼펙트 스톰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쳐서 더욱 안 좋은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암호화폐가 우리들을 퍼펙트 스톰으로 내몰고 있다고 연설합니다. 이날 행사장 분위기는 칼과 칼이 부딪혀 아주 불꽃이 튀겼다고 합니다.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도 참석했기 때문이죠. SEC는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바이낸스와 거래소로는 유일한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죠. 시총 1조 달러의 암호화폐 시장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한마디에 깜짝깜짝 공포에 휩싸이고 있죠. 토론장에서 로스쿨 교수들과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SEC 그레왈 이사에게 아주 따지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SEC는 강제적인 법을 집행에 의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르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때에만 공권력을 써야 하는데 일단 때리고 공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은 SEC의 그레왈은 단호하게 말하죠. 암호화폐 산업계가 우리 SEC를 격분시키고 있다. 첫째, 우리도 금융에 속한다며 암호화폐 업계들은 스스로 약속하고 있다. 둘째, 고객의 돈을 불려드린다고 광고도 한다. 셋째, 그러면서도 전면적인 규제 불복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회사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시장에는 사기꾼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의 증가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레왈 이사가 총괄하는 제재 및 집행부서에는 매년 700여 건 이상의 조치 권고안을 작성하는 약 1,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왈 이사는 뉴저지주 검찰총장 출신이죠. SEC는 지난해 FTX 붕괴 이후 권도용과 테라폼 랩스부터 암호화폐 불법 광고를 한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까지 거침없이 칼질을 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겐슬러 위원장의 만남이 도마에 오르기까지 했죠. SEC는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에 의존해서 이 모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최근 벡트 거래소는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키로 했습니다. 그레왈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규제를 위한 강제적 법률 집행이라고 SEC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공허할 뿐이다. 전혀 새롭지 못한 비판들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내가 볼 때 디파이는 탈중앙화도 금융도 아닌 그저 사기일 뿐이다. 엄청나죠? 미국의 SEC의 권력,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도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암호화폐 자체를 쓰레기 또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레왈 이사는 겐슬러 위원장의 램프의 진위처럼 SEC에 쏟아지는 비판을 단 한마디로 제압해버렸다. SEC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SEC의 약점은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을 수는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여기서부터 그레와 이사는 SEC의 전략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SEC는 이전에도 코인베이스 직원들을 기소한 적이 있죠.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직원이 손댄 코인은 가차 없이 증권으로 지목되고 이때 피고인들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려 해봤지만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합의를 보고 끝나버렸죠. 2만 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위원장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개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부자 거래 사건만을 위해서 해당 토큰 발행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2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코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모두 체크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벌을 주려면 거래 대상물이 증권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을 기소하면서 이런 전략을 쓰지도 않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압박하면서 벌금을 때리고 손을 텁니다. 피고인들은 내가 거래한 것은 코인이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파산하고 말 것이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자. 이래서 합의를 본 거죠. 이번 행사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송에 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죠. 다른 타 코인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싶으면 관리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코인들 허다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희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유리한 상황에 놓인 리플의 소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단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들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시르자드는 이러한 SEC 전략을 비판하며 토큰 분류에 대해 거래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최종 법원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벌금을 내고 대체로 합의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SEC의 간사한 전략입니다. SEC는 코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있죠. 일단 코인을 증권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코인들을 거래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단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을 입증하면 거래소는 소송에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죠. 그 단 하나의 코인이 뭘까요? 바로 리플일 겁니다. 한 놈만 잡으면 다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한 놈만 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 놈만 패고 있는데 그 놈이 너무 강력했다. 리플이죠. 영화 아저씨 보셨을 겁니다. 잘못 건드렸죠. 감히 리플을 건드려? 최근 리플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결이 날 듯하니 최근 13개의 코인들을 SEC는 들먹이고 나온 겁니다. 리플은 안 되겠다. 도저히 저놈은 안 된다.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거래소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거래하는 코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왈 이사의 토론회 정리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당사자들과 만난 후 개별 집행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웰스 노티스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SEC의 의무다. 말을 참 희한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SEC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입니다. SEC 덕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SEC의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융권 리더들은 모두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모두 바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언제나 말씀드리죠. 리플은 소송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은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전면 동결에서 한 발 물러섰다. 바이낸스 US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SEC는 대형 거래소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개별 코인들은 알아서 정리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EC의 한 놈만 팬다. 코인 2만 개를 다 기소할 수는 없다. 뉴욕 맨하튼에서 법률가 토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룹 1루 그레왈 제재 담당 이사가 연사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을 퍼펙트 스톰으로 내몰고 있다. 기존 증권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퍼펙트 스톰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겹쳐서 더욱 안 좋은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암호화폐가 우리들을 퍼펙트 스톰으로 내몰고 있다고 연설합니다. 이날 행사장 분위기는 칼과 칼이 부딪혀 아주 불꽃이 튀겼다고 합니다. SEC가 제소한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도 참석했기 때문이죠. SEC는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바이낸스와 거래소로는 유일한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기 때문이죠. 시총 1조 달러의 암호화폐 시장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한마디에 깜짝깜짝 공포에 휩싸이고 있죠. 토론장에서 로스쿨 교수들과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SEC 그레왈 이사에게 아주 따지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SEC는 강제적인 법을 집행에 의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르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때에만 공권력을 써야 하는데 일단 때리고 공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은 SEC의 그레왈은 단호하게 말하죠. 암호화폐 산업계가 우리 SEC를 격분시키고 있다. 첫째, 우리도 금융에 속한다며 암호화폐 업계들은 스스로 약속하고 있다. 둘째, 고객의 돈을 불려드린다고 광고도 한다. 셋째, 그러면서도 전면적인 규제 불복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회사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시장에는 사기꾼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의 증가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레왈 이사가 총괄하는 제재 및 집행부서에는 매년 700여 건 이상의 조치 권고안을 작성하는 약 1,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왈 이사는 뉴저지주 검찰총장 출신이죠. SEC는 지난해 FTX 붕괴 이후 권도용과 테라폼 랩스부터 암호화폐 불법 광고를 한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까지 거침없이 칼질을 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겐슬러 위원장의 만남이 도마에 오르기까지 했죠. SEC는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에 의존해서 이 모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최근 벡트 거래소는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키로 했습니다. 그레왈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규제를 위한 강제적 법률 집행이라고 SEC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공허할 뿐이다. 전혀 새롭지 못한 비판들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내가 볼 때 디파이는 탈중앙화도 금융도 아닌 그저 사기일 뿐이다. 엄청나죠? 미국의 SEC의 권력, 코인베이스의 정책 책임자도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암호화폐 자체를 쓰레기 또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레왈 이사는 겐슬러 위원장의 램프의 진위처럼 SEC에 쏟아지는 비판을 단 한마디로 제압해버렸다. SEC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SEC의 약점은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을 수는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여기서부터 그레왈 이사는 SEC의 전략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SEC는 이전에도 코인베이스 직원들을 기소한 적이 있죠.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직원이 손댄 코인은 가차 없이 증권으로 지목되고, 이때 피고인들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려 해봤지만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합의를 보고 끝나버렸죠. 2만 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위원장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개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부자 거래 사건만을 위해서 해당 토큰 발행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를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2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코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모두 체크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벌을 주려면 거래 대상물이 증권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을 기소하면서 이런 전략을 쓰지도 않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압박하면서 벌금을 때리고 손을 텁니다. 피고인들은 내가 거래한 것은 코인이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파산하고 말 것이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자. 이래서 합의를 본 거죠. 이번 행사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송에 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죠. 다른 타 코인들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싶으면 관리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코인들 허다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희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유리한 상황에 놓인 리플의 소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만의 소송이 아니죠. 전체 암호화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단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데이터들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시르자드는 이러한 SEC 전략을 비판하며 토큰 분류에 대해 거래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최종 법원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벌금을 내고 대체로 합의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SEC의 간사한 전략입니다. SEC는 코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있죠. 일단 코인을 증권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코인들을 거래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단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을 입증하면 거래소는 소송에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죠. 그 단 하나의 코인이 뭘까요? 바로 리플일 겁니다. 한 놈만 잡으면 다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한 놈만 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 놈만 패고 있는데 그놈이 너무 강력했다. 리플이죠. 영화 아저씨 보셨을 겁니다. 잘못 건드렸죠. 감히 리플을 건드려? 최근 리플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결이 날 듯하니 최근 13개의 코인들을 SEC는 들먹이고 나온 겁니다. 리플은 안 되겠다. 도저히 저놈은 안 된다.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거래소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거래하는 코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왈 이사의 토론회 정리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당사자들과 만난 후 개별 집행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웰스 노티스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SEC의 의무다. 말을 참 희한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SEC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입니다. SEC 덕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SEC의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융권 리더들은 모두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모두 바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언제나 말씀드리듯 리플은 소송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은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부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 늦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보다 국내 정보가 늦어지게 되면서 정보전에서 그만큼 뒤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검색하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상당히 좋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글로 자동 번역되게 설정해 놓았지만 영어로 나오실 텐데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시간대별로 모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정말 편하죠. 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세력, 고래라고 표현들 하시죠. 해당 사이트는 기관에서 직접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믿을 수 있고요. 국내 사이트는 휴일에 이슈가 대체로 올라오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죠. 팩트 기반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말고도 알고 싶은 공시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SEC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들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지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코인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또한 여러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